모든 증상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을 하지는 않아요.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인간이 내림을 했다고 해서 신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나의 신의 가중, 나의 신의 원부리와 외조부리에 들어오는 신의 풍파들을 일단은 내가 막는 거예요. 뭐 신내림을 안 해도 되겠다 판단이 있다면 작은 업단지를 하나 모심으로써 신들을 놀려드리는 그런. 안녕하세요. 네. 저번 편에 이제 신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이 신병이 있다고 무조건 신내림을 받아야 될까? 그런 여부를 좀 가려내야 되겠죠? 일단은. 네. 근데 일단 뭐 신의 그런 증상이나 모든 게 있어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증상이 그렇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도 도와줘야 신불림으로 뭔가 어떤 뭐 신전을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신공수를 내릴 수 있고,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지, 인간이 내림을 했다고 해서 신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또 뭐 나이대도 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런 나이대를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옛말에는 신들도 떠오르는 태양이 뭐예요? 지는 해보다는 뜨는 해이기 때문에 연령대도 좀 낮은 연령대의 신이 감응을 해서 하늘에서 이제 화살을 딱 당겨서 신이 선택을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긴 했는데 요즘은 최근에는 연세가 좀 있어도 신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내가 나이가 60대고 70대고 50대 후반이야 그러면 어찌 보면 뭐 뜨는 해보다는 지는 해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려서 만약 예를 들어서 뭐 20대 때 내림굿을 하면 불릴 일이 앞으로 창창하잖아요. 근데 50대 60대야 그러면 지는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젊은 나이대보다는 덜 불림이 되겠죠. 그런 분들은 정말 신내림을 하는 거를 정말 고심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그러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왜 우리 불사단지 업단지를 모셔서 가중에, 집안의 가중에 좀 편안하고, 왜 우리가 신내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 아니에요. 나의 신의 가중, 나의 신의 원부리와 외조부리에 들어오는 신의 풍파들을 일단은 내가 막는 거예요. 내 집안 진중을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가물 노을이 다 제쳐져서 좀 조용해지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감나라 배나라 어떠한 그런 참견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뭐 조언을 좀 해주면서 편안한 그 가중이 될 수 있게끔, 풍파가 많은 가중이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어떤 기운을 주는 그런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나이대와 뭐랑 이런 게 있는데 막 이런 막 복잡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파. 근데 나이는 50대 후반이야, 60대야, 혹은 70대야. 근데 신을 받아라? 그렇다면 저는 내림굿을 택하는 것보다는 업단지나 이렇게 단지를 하나 모심으로써 가중을 일단 내가 몸이 좀 덜 불편하고 건강하고 내 집안을 먼저 좀 이렇게 눌러가면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업단지를 또 모신 분들이 한 번 업단지를 받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쌀을 부어 넣던, 물을 부어 넣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분들이 그냥 10년이고 몇 년이고 그냥 방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내림굿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정도 있다가 굿을 하거든요. 그리고 3년 차에 또 뭐 불림굿을 하고 수술굿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진접 같은 거를 해서 뭐 봄, 가을로 해꼭 맞이로 뭐 진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진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들의 어떠한 대우를 함으로써 내 가종을 좀 살펴보면서 안 좋은 거는 좀 내쳐가고, 그 복덕은 좀 더 이쪽으로 제자도 좀 잘 불려주세요, 영검 주세요, 이렇게 길흉을 잘 재워서 편안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단지를 모시고 있으신 분들도 1년에 한 번이 됐던, 근데 선생님들도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이든 다 다르거든요. 진접굿 하는 것도 다른 것처럼 이 제갓집들도 그렇게 업단지를 모시고 나서 방치할 게 아니라 1년이 될지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한 번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쌀도 갈아주고,
어떤 신령님들이 막 뜨려고 하는 거를 재워서 내 집안의 진중을 편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림으로써 또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뭐 시주단지나 업단지를 모시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남녀 관계에 사귀었어요. 근데 내 가물이 되게 높았어. 근데 다른 그 남자친구 가물은 더 높아. 근데 내 가물은 높기만 하지만 나는 불렸던 신은 아니야. 근데 남자친구는 불렸던 신이 있어. 근데 그거를 갑자기 나한테 그 남자친구의 불렸었던 신을 내가 업항아리로 모시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이별을 했어. 근데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환란이 당연히 또 생기죠. 풀이가 다른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식욕이 있고 이런 다툼이 있으면 이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남녀로서의 사귀다가 어떤 업단지를 모시고, 그건 진짜 무서운 그런 행위거든요. 신내림도 함부로 하고 안 하고의 여부를 잘 가려내야 되지만 이 업단지도 잘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신내림을 굳이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 작은 업단지를 하나 모심으로써 신들을 그냥 눌러서 편안하게 이제 놀려드리는 그런 걸 하는 거죠. 이건 일단 진짜 상담을 그건 상담 받아야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뭐 어떤 상황을 알아야 어떤 의식을 하고 뭐 어떤 예방을 해주고 뭐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신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내림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죠. 다른 방법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왜 정신질환인지 어떤 공황장애에 의학적으로 어떤 정신병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기운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좀 있는지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건 전문가밖에 없어요. 그럼 전문가면 무속인이고 아니면 뭐 정신과 선생님이거든요. 뭐 혹은 뭐 심리 선생님이나 그리고 또 신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은 안 해야 된다. 조금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이미 내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약이라는 거는요, 체내에 모든 게 다 약성분이 빠져나가는 데는 짧게는 한 달이지만 길게 저는 3개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내가 어떠한 정신적인 그런 무슨 신경계통으로 어떤 약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신테스트를 한다든지, 그게 제일 깨끗하고 맑게 가는 거지. 내가 지금 이미 약을 복용을 하면 둔탁해요. 신이 들어오는 경로도 얇게 착착착착 감겨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둔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떻게 글러브 같은 거를 껴서 뭔가를 만졌을 적에 감촉이 좀 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내가 내림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업단지 하나만 모셔서도 내림을 안 해도 되는지 여부는 조금 더 많이 차근차근히 다져보고 따져보고, 왜냐면 인생이 정말 다른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담보다도 정말 꼼꼼히 좀 살펴보고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난 안 가도 돼, 아니야 난 갈 거야,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기본 검사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여부를 알아요. 우리가 신내림이라는 걸 열어서 가면서도 엄청난 그런 관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관문을 못 찾으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관문을 하겠다고 문을 열었지만 하지 못하고 그걸 찾지 못하면 앞으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관문 속에서도 절차가 있으니 제일 첫 번째 절차는 지금 앞전에 얘기한 그런 절차이니까 그 첫 번째 절차를 잘 받으셔서 현명한 판단과 정확한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